12월 16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예상했던 악재들을 기다리면서 대체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크게 조정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셧다운 이후에 좀 미뤄졌던 경제 지표들이 내일부터 발표가 되는 상황에서 연준 인사들의 블랙아웃 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졌고, 여기에 이제 일본의 금리 인하라든가 비트코인의 급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오늘 시장 자체는 약세였다. 다만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재밌었던 지표가 이 CNN의 피어앤 그리드 지표 보시면은 일주일 전에 30일까지 떨어졌고 한 달 전에 무려 22까지 익스트림 피어까지 극한의 공포까지 갔다가 오늘 50으로 마감했어요. 지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악재들이 하나 두 개 해도 된다는 거를 시장에서는 건강한 조정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반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금리에 대해서 오늘 연준 인사들 매파적인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러셀 지수가 또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연준 유력 후보인 케빈 해실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이 트럼프와 좀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연준의 독립성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반대론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연준 인사들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는 기준금리 현재 중립 수준에 근접했다. 네, 그래서 내년 말 인플레이션은 2.5% 밑돌 거지만은 일단은 중립적인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당장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수잔 콜린스 보선 연준 총재도 자, 이번에는 금리 인하 했는데 이거 아슬아슬했어. 인플레 우려 지속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우리의 밀런 이사만이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에 근접했고, 지금 현 통화정책 너무 불필요하게 긴축적이다, 더 빠른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은 당장의 시장 자체의 이런 흐름이 연준 인사의 매파적인 반응도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고, 이것도 예상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셨지만은 제가 악재 10개, 호재 10개를 올려드렸는데 그 악재 세 번째가 바로 셧다운 이후에 한 번에 노출되는 경제지표가 이제 16일부터 19일까지 쫙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적용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48, 68, 75에서 7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차기 금리에 대한 좀 이런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지표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4월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1회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이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서 조금 악재로 적용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오라클, 브로드컴, 네, 이 컨퍼런스 어닝콜 이후에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자, 반도체가 흔들리면은 똑같습니다. IT 반도체가 흔들리면은 어디로 간다?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간다. 이거 우리나라도 계속 똑같기 때문에 오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하락이 마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좋았었던 이런 우주 데이터 센터, 통신 관련 테마주도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할 경우에는 NK 트레이드가 발동되면서 비트코인이 무려 7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7만 달러는 애교입니다. 지금 3만 달러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급락이 나왔고 반등 없는 하락이 나오고 있죠. 지금 부분 보시면은 그냥 쭉 떨어져요. 이렇게. 계속 쭉 떨어지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지금 오늘 8% 때문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우려가 됐냐? 네, 지금 이 시가총액 못 끌어올리면은 MSCI 지표, MSCI에서 퇴출당해요. 제가 이거 올려드렸죠. 악재 7번째.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MSCI 퇴출 우려가 되고 있고, 이게 아마 1월 달에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1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규모의 이런 자금의 이탈이 우려가 됩니다. 4조 원에서 최대 무려 12조 원까지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고,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사학개미들이 지금 비트마인, 서클, 아이렌, 이게 올해 가장 많이 산 주식 3위, 7위, 10위예요. 이러면은 시장이 정말 크게 한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에서는 또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국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4년 주기가 이제 있죠. 4년 주기로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고점에서 다시 기존 낙폭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70% 80%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하락이 나오면은 3만 달러 리터할 수 있다.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많이 보시죠. 네, 뭐 우리가 단무지 막 먹으러 간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청산 맵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청산 맵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저가가.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레버리지가 거의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버리지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게 이 노란색으로 갈수록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청산 포지션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바닥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막 이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한번 청산시키고 다시 올려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바닥에 있는 물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해진 시장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떨어지면은 위에 숏 포지션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질 거에 대해 베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요거 청산시키고 또 내려오고 이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이제 어닝콜이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반도체에 대한 이런 전망이 꺾이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노이즈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의 힘들이 사실은 금리에 대한 인한 기대감으로 많이 그거를 끌어올렸었는데 금리에 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흔들릴 때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수급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는 점들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는 계속 코스닥 쪽으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야간 선물이 좀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이번 일정 자체가 워낙에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나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부진한 하루가 나왔다는 점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미국 증시가 극단적인 과열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게 되면서 S&P 500에 대한 전망치를 또 하향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쪽 내용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뭐 좋은 이슈도 떴어요. 그 고려 아연이 지금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3자 배정과 그리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또 재련소를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도 업종이 될 수 있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고려아연에 대한 이런 영풍그룹의 공격이 중국 쪽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사실 뭐 루머지만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걸 꼭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소식까지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또 힘을 실어주는 것 자체부터가 역시나 미국과 중국이 고려아연을 힘겨루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또 이런 또 상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게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치시는 게 좋지만은 나중에 되면 항상 그런 것들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관련된 이슈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테마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칠레에서 이번에 대선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성 우파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과 베네수엘라도 사이도 그렇고 뭐 최근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좀 화해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 중국이 1대1로라고 하죠.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뭐 이제 건설 투자해주고 뭐 채권 빌려주고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게 남미 쪽이 굉장히 많이 넓혀갔단 말이에요. 특히 베네수엘라가 아시겠지만 중국 쪽이랑 이제 붙으면서 거의 뭐 반미 정권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막 사이도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번에는 칠레가 또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 미국까지 중국의 땅 따먹기가 지금 남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정치 좀 검색해 보시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림자 선단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배가 다닐 때 같은 배가 이제 움직일 때는 지금 러시아가 원유가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산 석유를 못 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된 배를 러시아에서 구입해가지고 정말 거의 뭐 나이가 떨어질 만한 배들을 거기다가 원유 꽉꽉 채우고 보통 이제 국기도 달고 국적기도 달고 그리고 GPS 달아가지고 이제 막
통행이 나오게 하잖아요. 이게 GPS에 잡히게. 그런 것들 떼버리는 거야. 말 그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 불법으로 이제 이걸 사고 파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라고 유럽연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운 가격에 대한 또 단계적인 인상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이런 이 제재가 더 확대되기 전에 더 많은 그림자선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임 물류 관련 테마주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틱 운임주에서 좀 많이 올랐죠.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유럽연합에서 이제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트럼프도 미국도 지금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 이런 소포 규격을 그냥 뭉텅거리로 잡아가지고 지금 세금 확대시켰잖아. 이거를 왜 욕하는지, 이걸 왜 했는지 알아야 돼요. 중국에서 미국산 이런 중국에서 마약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택배로 엄청나게 보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약을 빌미로 이제 막았긴 하지만은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외국인 마약 반입 국가 순위가 중국 1위예요. 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약 적발 건수가 역대 최대치 800%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뉴스 제가 이거 너무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 찾으려고 뉴스를 검색했는데 뉴스가 몇 개 없어. 네, 진짜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위험해, 이런 것들은. 네, 경계를 해야 된다.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법을 엄청 강화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늘 아쉽다. 네, 늘 아쉽다. 자, 그리고 중국의 11월 경제지표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뭐 최근에 부동산 리스크도 발생하겠지만은 이것도 뉴스가 안 나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굉장히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우리가 미국의 부채 이슈, 미국의 뭐 이런 인플레이션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중국은 일단 통계도 발표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잘. 그리고 경기에 개박살나고 있습니다. 개박살나고 있어요, 중국은. 예. 개박살나고 있는 거를 우리나라는 잘 말 안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점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홍콩의 민주당이 창당 30년 만에 공식적으로 해산하게 되면서 이제 민주화 세력은 뭐 사실 먹혔죠. 네, 이제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고 정말 10년도 채 안 돼서 거의 다 공산화가 되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뭐는 개인적이지만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경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홍콩 이제 시위대들이 그런 걸 많이 이제 벽에다가 썼죠. 네, 침묵을 계속 하게 된다면 결국 네 차례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항하든지 아니면 뭐 침묵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음은 너의 국가 차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의 이런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다른 국가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부가 액션 플랜에 대해서 세부화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GPU 데이터 인재 우선 혁신인데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0조 원의 이제 국민성장 펀드를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선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뉴스 보실 때 단독 뉴스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제죠.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후에 1월 초에 중국에서 케이팝 콘서트 개최 추진한다. 세계일보에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1월 중국 케이팝 콘서트 보도에 확정된 거 없다. 단독 뉴스 정정 뉴스 안 보내나요? 아무튼 단독 뉴스는 항상 그래서 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걸으셔라. 자, 그리고 국토부가 최근에 모듈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 안 드렸죠. 저는 실제로 모듈 주택을 방문도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사가 아니죠. 회사를 하면 이제 물창고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거기다 모듈 주택 몇 개 넣어놓고 이제 파는데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좀 고개를 돌리는 게 낫지 않나.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에는 모듈러 주택 사면은 이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을 투자 개념으로 많이 사시죠, 부동산 같은 경우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랑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움막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원래는 모듈러 주택이 많이 예전에는 팔렸는데 이 규제가 너무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구리 가격이 미친 듯이 그냥 구리가 아시겠지만 계속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리가 안 올라가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는 구리 광산이 없어요. 구리 가격 봐봐, 자기들아. 미쳤다니까요. 연평
금은 64%, 뭐 지금 은은 118%, 구리 34%였어. 근데 지금 주가가 구리 관련주들은 안 오고 있는 게 뭐다? 우리나라는 구리 광산이 없습니다. 네, 재련하는 것도 이제 뭐 LS, 니꼬동 정도가 있는 건데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다만 이 구리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런 구리는 뭐 정말 우리가 쓸 만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몇 년치, 6개월에서 2년치 정도를 선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의 차익 이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자, 그리고 증가해서 전기차 ESS를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ESS 수요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은 2000원제 관련 테마주들은 과대나 폭이 나올 것 같을 때는 좀 조정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뭐 개별적인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자, 1112의 이번 신규 비만 치료제가 정말 좋네요. 이 비만 치료제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골관절, 그러니까 관절 치료제도 되는데 살도 빠져. 정말 이 비만 치료제의 혁신 어디까지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자, 루미나 테크놀로지, 네, 파산 아이로봇도 파산을 했는데 저는 이걸 좀 경계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중국을 좀 많이 이제 경계하자 말을 말씀드리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로청이라 그러죠. 로봇 청소기를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물건 살 때 맨날 유튜브를 찾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유튜버,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유튜버들 전부 로봇락 광고밖에 안 해. 제휴매져가지고 광고밖에 안 하는데 다 똑같아요.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로봇락 싸다, 기술력이 좋다. 여러분들 근데 늘 아셔야겠지만은 중국이 어떻게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지, 걔들이 뭐 특허를 뭐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 기술 같은 것도 그냥 지들 마음대로 다 그냥 유출시켜 버려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그냥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로보락이 중국 기업들의, 중국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쟁이 안 돼요. 가격 경쟁 이런 것도 안 돼. 그런 것들은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최대한 중국산 제품들을 어떻게든 좀 안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제가 쓰는 제품 안에 있는 뭐 소부장들은 중국 제품이 많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LG, 삼성도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굉장히 부진하고, 그럼 다 철수한다 생각해봐. 로봇 청소기를 이제 중국어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중국이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게 아쉽자. 우리 IT 유튜버들, 네, 이런 것들 좀 잘해서 삼성전자, LG전자 제품도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자, 아무튼 그리고 뭐 개별적 예전 종목들 뭐 오늘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신세계푸드가 이제 잔여 상장 폐지를 했죠. 근데 이 시가에서 여기까지 상장 폐지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상장 폐지했는데 이거 좀 아쉽다. 이 고가에 물린 사람도 많단 말이야. 8만원, 10만원 위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주가가 몇 년, 2018년부터 그냥 쳐박았는데, 이런 것도 좀 공개 매수가 거의 한 10만원 좀 잡아줘야지 기존에 물린 사람들 또 본전 보고 파는 건 다 손실해 보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진짜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계속 이 요새 뭐 서학 게임이 탓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왜 주식을 안 하겠습니까? 신세계에서 또 신세계 푸드 쪼개고, 이마트 쪼개고, 신세계 INC 쪼개고, 신세계 계열사가 몇 개야. 그냥 지금 우리나라가 사업게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결과론적이야. 그렇다고 해놓고서는 이 고점에서 척 물리게 지금 7년 동안 주가 회복도 못 시킨 다음에 뭐 한다? 상장폐지 때려버리잖아요. 계열사 정리한다고. 나머지 다 손실이에요, 이 사람들.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주식 뒤통수 치기를 아주 그냥 주주 뒤통수 치려고만 혈안에 돼 있는 한국 기업들 누가 투자하냐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화가 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진짜 뭐 제가 가끔 뭐 저는 이제 친기업적인 정책을 좋아하지, 기업들에 대한 이런 행포에 대해서 분명히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진짜 이러면은 그냥 정부, 야 너희들 이렇게 상장 폐지하면은 주주 이거 배임이다. 주주들 너희 배임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10만원 그냥 주주들한테 피해 안 가게 그냥 다 이거 너희들이 본전 그거 해주던지. 여기서 상장 폐지하면 어떡하냐. 이거 좀 커버 쳐줘야죠. 근데 커버 안 쳐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요새 제가 좀 위험하네요. 네, 요새 계속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정부에, 네. 뭐 할 말은 해야죠. 왜 여러분들이 보는 대형 유튜버들 이런 말 안 하잖아. 네, 눈치 보기 바빠가지고.
저라도 학고니까 하겠습니다. 학고니까. 예, 어차피 뭐 변호사도 몇 명 없고 할 말하고 살아야지. 자, 아무튼 오늘은 좀 쉽진 않겠지만은 우리 뭐 어제도 쉽지 않았는데 좋았죠. 우리 주식들이 왜 좋냐? 우리 주식들은 실적 좋은 애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재미는 없는데 하락장을 잘 버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라이브 방송에서 또 우리 또 용쌤이랑 좀 재밌게 노시길 바라겠습니다.